댕공방 뉴스 짠짠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 탱자나라 공영방송 이게 사실은 콩 까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 프로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참 이 대한민국에서 참 콩 까는 일들만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5월 오늘이 이제 5월 3일인데 네. 5월 1일 하루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먼저 대한민국 제1당 대통령 후보이자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탄핵당한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했어요. 진짜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에 대해서 국회 탄핵 소추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이가 사퇴했어. 그리고 사퇴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의 사퇴서를 제거했어.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게 됐어. 이게 어떻게 하루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게 참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요즘은. 그리고 나서 오늘 똥당 뭐 대통령 후보가 확정됐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똥당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빅텐트 참가 후보자로 확정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한덕수 더하기 이낙연 더하기 이준석 더하기 김문수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한낙석수. 이준석이는 거기 안 들어가나? 이준석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덕수 이낙연이가 대통령 출마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준석이야 제일 열심히 놀고 있고 여기 이제 오늘 김문수 확정된 거 아니에요. 한심하다. 그러니까 한낙석수.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빅텐트라고 그랬는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은 정광훈도 있어. 그 사람으로 안 치는 거지. 그 조원진도 있고. 맞아, 거기도 사람으로 안 치지. 다 이게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보면은 원래는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이재명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과 결승 진출자를 뽑는 건데 뭐 빅텐트를 치고 뭐 후보단을 한다니까 오늘 이번에 우리 준결승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8강 후보인지 16강 후보인지 오늘 도대체 누굴 뽑은 거야 누구를? 그 당이 없으니까 그 당의 정체성이 그 당의 하여튼 그래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라는 집단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수라는 타이틀 보수 우파라고 하니까 근데 보수라는 타이틀이 꼭 붙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 하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수 논객 정규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보수 책사 윤여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보수 틀딱 홍준표. 이렇게. 조갑재도 보수 논객. 뭐 조갑재는 근데 뭐 보수 논객인데 조용하니까 요즘. 맞아. 정규재가 되게 막 꼭 보수 논객이라고 그러잖아. 맞아. 뭐 좌파 언론에서. 그냥 논객이지. 근데 사실 보면은 이 보수라는 타이틀이 꼭 붙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 보수파라는 집단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붙을 후보를 지금 뭐 결승전에 진출할 사람을 뽑았는지 준결승 진출자 뽑았는지 8강 진출자 뽑았는지 16강 진출자를 뽑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보수라는 우파라는 집단의 현실인데 사실 대한민국 보수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게 3사람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보수 논객 정규재가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갖고 2가지 주장을 했는데 하나가 한 달 후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좌파의 논리인데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데 사실관계 여부는 언론이 확인하면 되고 유권자들이 이를 판단해서 감안해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군요.
그 정규제는 보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치 과정에 지금 사법부가 끼어들었다는 거거든. 아유 세상에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냐.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하는 사법부에 있다는 거야. 있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세상에. 근데 이건 무슨 얘기야? 대통령이 되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아 대통령이 되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법이 정치라는 얘기지. 그거를 자기가 벌써 인정하는 거잖아. 사법은 정치와 독립된 어떤 상권 분립의 그 자기 판사의 양심과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99.99%가 그거를 무죄라고 해도 판사 개인의 양심, 판사가 그것이 유죄라고 했을 때는 그 유죄를 때리는 게 그게 사법부의 할 일인데. 그렇지. 근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보수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보수가 보수하면서 자유 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치주의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치가 없는 부정하는 거지. 사람이 이제 보수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거든. 세상에. 이제 조금 있으면 국민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법부가 판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사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해야 되는데 부원장님처럼 이걸 사법부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주권자였냐,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고 사법부가 주권자에 행사했다는 거야. 이게 논리는 뭐냐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맞아요. 왜냐?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게. 이거랑 뭐가 틀려? 그 정규제 또 전두환이는 엄청 욕한다 보면. 그러니까. 전두환 엄청 욕해요 정규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규제라는 보수 논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한다. 이건 가혹한 행위다. 황당한 주장이다. 왜 원래 저런 사고를 갖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가혹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가혹한 거 아니고 그 벌. 근데 그때 낙선한 사람이 그때 자기가 벌인 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어떤 반성도 없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야. 이거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사례야말로 당선자나 낙선자나 동등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이랑 그 증거라고 증거. 야, 정규제는 완전히 진짜 완전 엉터리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50억 클럽 없었으면은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정규제 씨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 갖고 뭐 그건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가혹한 행위다. 이게 뭐 또 뭘 얘기하냐면 실패하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실패한 게요. 그래 좀 뭐 잠깐 했는데 뭐. 호수의 달구름자 그걸 왜 처벌했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보수 논객을 자처해가지고 이렇게 떠들어야 된다는 거. 참 이게 지금 암울한 보수 현실이지. 그렇구나. 그럼 얘기했던 또 보수 책사 윤여준 있잖아. 꼭 이 사람도 보수 책사라고 말이 붙어요. 근데 이 사람 이미 2012년에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문재인 국민통합 공동위원장 한 사람이야. 또 보수 책사 아니야? 그런데 변절자가 무슨 보수 책사야? 왜 보수 레벨을 부르시고 있지? 문재인한테 갔었으면 문재인 사람이지. 그래. 그리고 더군다나 책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뭐 무슨 이기는 게 책 낸 걸 뭐 본 사람이 있나? 그런 사실이 있나? 이 사람 이회창 책사라고 그랬지. 근데 이회창 졌지. 2012년 문재인 졌지. 안철수 멘토라고 떠들었는데 안철수가 너 같은 멘토는 나한테 수백 명 있다. 또 실패했지.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책사야? 근데 항상 뭐 어쩌고 하면 또 불려다니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왜 이재명 후보를 돕게 됐냐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붙는 게 책사구나. 그 다음에 우리 보수 틀딱 홍준표가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근데 홍준표 씨 얘기만 하면은 이제 어쨌든 4강에 못 들었잖아. 결승에 못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그만할게.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탈당까지 해버려. 참 진짜. 얼마나 삐졌으면. 근데 탈당은 뭐 그럴 수도 있어. 나 진짜로 이제 정치 안 할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그랬거든.
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고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맞아. 대구에. 대구시장직에서 사퇴했잖아. 근데 대구 시민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뭐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고 이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대. 나도 좀 뜬금없더라.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일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든지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 서울 시민으로 갑자기 돌아가.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대구시장 하면서도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었나 보다. 아니 이 사람 저기 주소지는 당연히 대구로 돼 있었겠지. 대구. 왜냐면 대구 관사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가족들은 서울에 살았던 거 아니야? 자기 집은 서울에 저기 잠실에 있잖아. 집이. 아파트. 근데 이 사람이 대구시장 출마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후 검사 시절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도 마음은 내내 대구를 향해 있었다. 대구는 저의 정치적 동지다. 이런 놈이 이런 사람을 대구시장으로 뽑은 대구 시민도 참 나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또 이런 사람이 대구를 이제 그 시장직 그만두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뭐 욕하는 대구 시민도 없어. 내가 똥당의 대구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대구 이 홍준표가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이라고 만들었는데 자기 얼굴 본따서 만들었다는 게 중론이잖아. 맞아. 박정희 얼굴 아니야 그거. 그 홍준표 얼굴이야. 그거 파들고 가래잖아. 서울 시민께서 그거 파들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그래 그거 갖고 가는 게 낫겠다. 그건 박정희 얼굴이 아니야. 참 진짜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보수인데 여기에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보수라고 또. 아휴, 한덕수랑 붙어가지고 이제 뭐 결승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똥당이. 근데 한덕수가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을 14번 언급했대. 근데 이게 그리고 3년 후에 자기가 개헌해가지고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한 다음에 하게끔 하고 자기가 사퇴한다고 그랬잖아. 이 얘기 미리 한 놈이 있었어. 한동훈. 그래 맞아요. 한동훈도 3년 안에 개헌하고 그만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난 진짜 궁금한데 개헌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개헌 될 때까지 대통령 나와야지. 아니 개헌이 안 되면 3년 후에 그만두는 거야? 아니면 그냥 5년 하는 거야? 5년 다 하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헌을 하겠다가 아니라 문재인이도 개헌한다고 했다 개헌 못했다고. 그런데 노태우는 내가 중간 선거 투표 평가 받겠다고 했는데 못했잖아. 한덕수가 만약에 3년을 했는데 개헌의 합의를 못 보면은 그러면 한덕수는 사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사퇴할 수는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저기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이냐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개헌을 하시든가 말든가 그런데 한덕수가 출마 선언에서 개헌을 그렇게 높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4번 개헌을 언급했다는데 이 사람이 그날 15번 소리친 말이 있어. 뭔데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아니 그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날 아침에 출마 선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출마 선언하면서 개헌을 14번 떠들고 저녁 때 광주 5.18 가가지고 외역 참배한다고 그랬다가 못한다라고 막으니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15번 소리쳤대잖아. 누가 못하게 했어요? 아니 그 광주 사람들이 너 5.18 네가 임마 내란의 어떤 그 동조자가 무슨 네가 임마 그 5.18 와가지고 참배를 해 그러면 막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떠든 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걸 15번을 떠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한덕수가 우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대철이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한덕수를 그래서 국민이 불러냈다. 그런데 많이 듣던 거 아니야. 국민이 키운 대통령 윤석열. 국민이 안 키운 대통령이 어디 있어?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저기 한 건데. 근데 우파가 그때 자신들을 사실상 괴멸시킨 윤석열을 지도자로 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어디에 보수 가치가 있었어. 근데 우파가 윤석열을 지도자로 뽑은 이유가 뭐야? 오로지 이기겠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어떤 그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오로지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러니까 이겨가지고 내 어떤 그 기득권, 내 이익, 내 이권
이걸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이거 윤석열이 선택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나라 꼴이 어떻게 됐어 지금. 근데 또 이런 한덕수를 또 불러내겠다고? 그러니까 한덕수 정말 황당하더라. 왜냐면 나는 하여튼 뭐 하자마자 5.18 가지고 고개 조아리는 건 그게 제일 보기 싫어. 아니 거기 무슨 대한민국이 거기가 대한민국이야. 광주를 그냥 도시로 그러면 대한민국 수도로 옮겨버려 광주를. 아유 맨날 거기 가서 조아리고 뭐하고 매일 그 짓을 해 매번. 아유 보기 싫어. 아니 그 짓을 했다 치자. 했다 치자 이거야. 보기 싫어. 그러면은 자기가 5.18을 갔으면 광주 갔으면은 뭐 광주에 무슨 정신에 나도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왜 참배 못하게 하냐 이게 아니고 나도 호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이 15번이나 외쳤다는 거 아니야. 나도 그 말 저기 뉴스에서 봤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를 해가지고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그거든. 하나는 이제 뭐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똥당 후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뭐 사실 뭐 누구를 내세우던 뭐 이제 뭐 오늘 김문수 씨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은 이재명한테 안 되잖아. 한덕수 하면 되겠어요? 한덕수도 안 되지. 한덕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한덕수가 그때 며칠 전에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뭔가 딱 치고 나오면서 자기가 나는 그래도 어떤 소명으로서 한 2, 3년 진짜 하고 아빠 우리 운영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기 이재명 시대 그다음에 윤석열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겠다. 통상을 하겠다. 그거 통상교육 그거 하는 거 그거 하겠다. 그 두 가지를 내세워 가지고 딱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왔으면 뭐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똥당 경선에도 정정당당하게 같이 참여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렇죠.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는요. 그때 해서 똥당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경선해서 자기가 몇 표라도 많으면은 그렇게 해서 됐어야지. 자기는 뭐 결승전에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뭐야. 아니 이 똥당에 김문수고 뭐고 누구고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결승전 다 끝나면 나한테 붙어 이거야 뭐야.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해? 근데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똥당에서는 빅텐트 그러면서 한덕수한테 목을 맬까? 왜 그러는 거죠? 프레임이거든 프레임. 지금 이 똥당 입장에서는 내란, 뭐 탄핵, 계엄 이 프레임으로 가지고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뭔가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장장님 얘기하셨던 통상, 뭐 트럼프. 그런데 뭐 한덕수가 껴들면은 오히려 내란 프레임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사람들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덕수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한덕수로 상징되는 게 우리 통상 전문가다. 그 다음에 한덕수가 나오면서 14번을 떠들었더니 개헌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통상과 개헌이라는 거는 이재명과는 상극이잖아. 이재명은 통상에 대해서는 통상의 통자도 모르는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개헌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 이재명 씨는. 그런데 이재명 씨가 그 윤석열이랑 붙었을 때는 4년 중임제에 개헌하겠다는 게 제 공약이었다고. 근데 이제 개헌은 중요하지 않대잖아. 그런데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한덕수가 나서기 전에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게 통상 또는 개헌 뭐 통상 그런 거였는데 한덕수가 딱 등장하는 순간 메시지 던지고 자기 액션 자기 하는 그게 몇 가지 아니었지만 며칠 아니었지만 벌써 뭐 난 호남 사람입니다 하면서 5.18 가고 그리고 자기 그 메시지 그 출마 의사 할 때도 내가 뭐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뭐 뭔가를 자기가 여기서 소명을 가지고 하겠다는 정확한 메시지가 없고 꼭 뭐 나 한번 대통령 되고 싶다 뭐 그런 분위기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욕심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하는 중책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대통령이 되는 또 다른 길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오만한 놈이 어딨어. 나 진짜 그래. 그게 무슨 두 가지 길이야. 그냥 할 일만 제대로 하라고. 나 그래 무슨 뭐하러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라니까 이제 출마 선언할 때. 거기다 뭐하러 나왔는지 개헌. 그러니까 개헌이 지금 사람들이 개헌하는 사람을 원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개헌을 원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냐고. 그러니까 개헌을 한다는데 보면은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3권이라고 하는 맞아. 4권이 4권 언론까지 포함해가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다음에 언론이라는 데가 함께 뭉쳐가지고 지금 난리. 서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그 서로를 분립된 상태에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하면 한 편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한 편을 의 어떤 그 국가 기관으로서 어떤 그 그 권능을 불능하게 만들거나 뭐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 당장 사법부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잖아. 맞아요. 좌파는 헌법재판소는 만세만세고 대법원은 이 새끼는 내란 어떤 그 준동 세력이고 우파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빨갱이 될 소굴이고 대법원은 정의의 사도고.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랑 이재명이가 서로 하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하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서로 싸우다가 완전히 병신된 그 서로 싸우다가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을 같이 뽑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당이 됐든 독점이지 뭐 독점. 이번에 똑같은 거야.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되면은 200석에 가까운 민주당과 대통령 그렇게 되네. 그거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개헌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국회의원하고 그거하고 같이 그게 무슨 중체대한 무슨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지. 그리고 또 개헌이 무슨 시대 정신이면. 내 말이. 예컨대 우리가 저기 뭐지 그 1987년대 직선제 개헌처럼. 맞아요. 그렇죠. 무슨 어떤 뭐 시대 정신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개헌할 텐데 지금 자기는 어떤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 딱 하나야. 3년만 내가 3년만 해먹을게. 해먹고 개헌하고 물러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개헌 내용 난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네. 그런데 3년 동안 무슨 합의가 이루어져 있냐고. 개헌에 대해서. 나는 개헌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지고 아니고 간에 그냥 투표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쟤 뭐하러 나왔냐? 이런 생각이 딱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다 통합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무리하고 또 통상도 어쨌든 좀 안정을 시키고 그 자기 소명으로 나는 그래도 마지막 자기 그걸로 나올 거려니 생각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뭐 자기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러질 않나 뭐 그리고 나오는 출마의 변이 아무것도 일단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메시지가 분명했다니까. 연설을 잘잘잘잘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니까. 항상 연설을 하면 똑같은 거 읽잖아요. 그 가는 곳마다 유세하는 곳마다 박근혜 대통령 똑같이 읽었어. 잘잘잘 하면서. 그래도 그 안에 내용이 있단 말이야. 내용이. 그러니까는 연설을 잘하든 못하든 뭐 멋있게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덕수는 이야기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걔도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이 불러댔다는 정대철이라는 저희 뭐 학교 뭐 후배인지 선배인지가라는 사람이 정대철 그 사람도 웃기지. 참 어쨌든 간에 국민이 불러댔다는 한동훈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뭐 출마하겠다고 나와서 던진 메시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헌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내가 3년만 해먹을게요. 두 번째는 광주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거잖아. 그럼 이재명이 안동 사람을 자기 광주가 호남 사람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 한덕수로 뭔가 프레임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똥당을 비롯한 어떤 우파 이제 집단들이 빅텐트 그러는 건데. 근데 역설적인 거는 한덕수를 내서 자기들이 탈피하고 싶은 거. 한덕수의 어떤 통상이라든가 어떤 그 개헌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내서부터 국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워서 뭔가 또 안정성 그 관료로서 탈피하고 싶어 하는 게 탄핵이나 어떤 그 내란 이 책임인데. 근데 사실은 오늘 뽑힌 김문수 씨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길이라든가 행적이라든가 그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탄핵과 내란의 프레임이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그 속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번 그 똥당의 대통령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탄핵이라든가 뭐 내란이라든가에 대해서 윤석열을 뭐 비판하거나 또 어떤 그이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명히 밝히지도 않았다고. 그럼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가지고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겠다? 이게 자체도 사실은 콩가는 일이지. 나 콩가는 일이고, 나 근데 한덕수가 남으로 인해서 더 내란이 더 부각돼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자기의 강점을 내세우고 자기의 강점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시키지 못하면 그 반대가 돼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이 뭔가 자기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있고 자기의 강점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온 이유가 있고 이랬으면은 다른 그 내란 그 이재명 쪽에서 하는 막 내란이 뭐니 하는 게 그런 게 희석됐을 텐데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와서 별 볼 일 없는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 내란 프레임에 주역이잖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아니 자기 대통령이 저렇게 내란 계엄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한덕수가 뭐 몇 개월 총리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랑 내내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윤석열이 한 짓을 자기가 몰라? 그리고 윤석열이 만든 이렇게 잘못된 지금 잘못된 실정에 자기가 나오면 돼?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거나 책임지고 같이 둘이 세트로 진짜 재판 끌려다니거나 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는 둘이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하나는 감옥 가고 하나는 다음 대통령 나와? 난 더 부각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웃겨요. 던진 메시지라도 분명했으면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네. 메시지도 없는 상태에서 네. 하여간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참 그 우파의 현실인데 뭐 어쩌겠어. 뭐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전부 다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갖고 있던 지닌바 실력, 지닌바 어떤 그 본성, 맞아.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사악한 이권만을 탐하는 그 50억 클럽들, 이권 카르텔, 그 비정상의 어떤 그 덩어리들 이런 놈들 뭐 대가리에서 나오는 일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똑바른 게 하나도 안 나와. 그렇기도 똑바른 게 하나도 안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이재명 당도 진짜 그쪽도 답 없어. 이재명 쪽도.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왜 이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나서는 사람들 꼬라지를 보면은 참 그 나라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말을 뭐 처칠이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알렉시스 데 토크빌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에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은 조제프 메스트르라고 이제 그 에드먼드 버크랑 같은 시절에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에드먼드 버크를 사실 보수주의를 태동시킨 사람을 한다라고는 이 메스트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수구 반동주의 이거의 어떤 이 원조거든 원조.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게 그런 얘기한 거야.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오늘 김문수 씨 되고 또 한덕수 나오고 뭐 이재명이 계속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이제 어지럽고 막 어떻게 되면 또 너무 잘못되면은 나라가 우리 미래 세대들이 걱정되잖아요.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하니까. 그런데 다 그 모든 거를 국민이 투표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수준에 맞는. 누가 뭐 떨어뜨려 독재자로 내려온 게 아니고 다 투표한 거잖아. 투표. 그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그 시절의 광기, 사기, 살기로 그러니까 비정상의 집단들이 좌파들을 앞세워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근데 사실 탄핵될 이유가 없는 사람을 탄핵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 뒤로 탄핵의 요건이 차고도 넘치는 문재인을 탄핵을 못했다고. 맞아요. 문재인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는 그 이유로 전부 다 입 닥쳐. 그다음에 동작 금지. 그치. 이렇게 이제 얽매여 버리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뭐 조국 때문에 뭐 이제 그 이 민주당이 이제 폭망한다. 그리고 그때 똥당 미래통합당이 이제 뭐 일당이 될 것이다. 그게 2020년 3월 초까지 그랬다고.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되면서 뭐 하다가 그냥 뭐 저기 말이야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재인이 탄핵을 못 시켰다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개가 돼가지고 앞장섰던 윤석열이 등장한 거 아니야. 그 윤석열 탄핵됐잖아. 윤석열은 진짜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탄핵했어. 너 조용히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스스로 나서 탄핵을 했잖아. 자기가 자살했어. 자살. 정치적으로 자살을 했지. 김건희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근데 보면은 지금 윤석열 탄핵이 정당하잖아. 윤석열은 정당하게 탄핵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핵될 놈이. 근데 이재명도 탄핵되는 게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가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탄핵되려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네 편인데 어떻게 탄핵이? 그건 이제 지켜봐야지. 일단은 봐봐요. 이재명이가 지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해프닝이에요. 이랬잖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정면으로 그걸 거부했다고. 이게 뭐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놓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뭐야? 윤석열이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내란을 저질렀잖아. 그러면 이재명이는 지금 사법부를 무력함으로써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뭐 사법 쿠데타다. 또 윤석열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속도전이다. 이건 뭐야?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맞아, 자기 내란이네. 그 내란이야. 그래, 그거 자기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내란의 조항이라고. 와, 황당하네 진짜. 진짜네. 그래서 얘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와, 진짜. 근데 사실 봐봐, 대법원이 이렇다고 쳤잖아. 근데 자기들이 했을 때는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 몇 명에 기대는 정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근거를 해서 그리고 국민이 모든 건 국민이 합의한 것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 사법부 니들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봐. 앞서도 얘기했지만 권순일 이재명이는 원래 2020년 대통령 선거 못 나왔어. 권순일 아니었으면은. 맞아. 사법부에서 엉터리 짓 해가지고. 그때 김명수 대법원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 갖고 뭐 지랄 난리를 치는데 그때 김명수 대법원 친형 강제 입원 시키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한 거 그 20에서 벌금 300만 원이었거든. 이재명이가 당선 무효행위였잖아. 근데 그거 무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럼 그때는 사법 쿠데타 아니야? 대법원장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뭐 잘했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거거든. 그렇다. 근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야. 내란이라고.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웃기는 거지. 이제 원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치른 대통령 선거를 5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어가면서 거금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국민의 세금을 들어가면서까지 치른 이유가 뭐예요?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을 시도한 대통령. 그 헌정 질서에 따라서 탄핵했어. 그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치르는 대통령 선거잖아. 그런데 그 중요한 선거에 또다시 헌법을 유린하고 대법원,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진짜.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지금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지금 헌법 84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이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의 말대로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잖아. 그러면은 헌법 84조에 뭐 그 소추가 뭐 기소를만 못 한다는 거냐, 재판도 못 한다는 거냐, 이거 따질 것이 아니고 대통령 하게 만들어야지. 뽑았으면은. 그 헌법 84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뭐 이제 졌다고 그런 이제 우파도 또 난리를 치겠지. 또 광화문에 다들 모여가지고 뭐 재판 계속해라라고 먼저 하고 그럼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 소원하고 뭐 어떤 쌩 난리를 치겠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없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아까 얘기했던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벌어지고 있는 5개 재판이 다 중지된다고 하자. 대통령이 앉은 그날부터 딱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은 재판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겠지. 그리고 구속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434억 원을 뱉어내야 돼. 100만 원 이하로 될 수 있잖아요. 재판을 자기가 대통령인 중에 재판이 계속되게 하면 자기가 가진 바 권능으로 100만 원 이하를 받아낼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공직선거법만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 저기 대북송금도 해야지, 백현동도 해야지, 대장동도 해야지. 그러니까 재판을 중단된다고.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중단하는 게 맞다고.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가 5년 동안에 훌륭한 대통령이 되나? 이순신 같은 아니 말고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어떤 그 성군이 돼가지고 진짜로 대한민국의 치세를 뭐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치세를 자기가 펼칠 수 있나? 설령 펼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죄는 정해진 죄란 말이야. 자기는 434억 원까지 뱉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오케이. 434억 원은 안 뱉어내도 된다 치자 이거지. 자기는 들어가면 징역형이야. 징역형인데 자기 명을 받고 일을 했던 이화영이가 지금 징역 8년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 거기다가 지금 백현동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징역형하고 지금 감옥 살고 유죄받고 그래서 자기만 지금 안 받았어. 자기만 안 받고 윤석열이랑 똑같이 자기만 지금 구속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나 진짜 너무 황당한 거 같아. 윤석열이가 계엄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밑에 사람들 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집에서 밥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밑에 사람들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루하루가 D-가 되는 거잖아. 이제 D-. 그 D-0이 되는 순간 자기 재판 시작이거든. 우리나라 참 비극이다. 비극. 그럼 자기 구속이거든. 그러면 이재명이가 그런 과정에서도 5년 동안 무사히 대통령을 하고 있을까? 아 정말 비극이다. 무엇인가 윤석열에 준하는 사태를 저지르지. 윤석열도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김건희고 뭐고 다 감옥 가게 되고 어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재명이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 짓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지 법도 바꾸고 막 하잖아요. 지금 대법관을 30명을 만든대잖아. 30명으로 만들고 무슨 법 바꾸고 무슨 법 바꾸고 다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없던 걸로 합시다는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건 안 되니까. 그것까지 만약에 된다고 한다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수령 국가를 개엄 통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왕정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거는 뭐 못하지. 근데 개엄이라는 것은 이걸 자기가 얼마나 떠들었어. 개엄한다고 그게 되나? 자기가 진시황도 죽었어. 진시황이 되나? 아니 진시황은 왕으로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지금 탄핵이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무슨 예견은 하지 않겠다, 예측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죠. 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지. 근데 그 기대가 이번에 보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드러냈고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이제 구속될 날짜만을 까먹고 있는 사람인데 중간에 무슨 짓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개엄을 하면 잘한 건 그거 한 가지인 거야. 이재명이한테 개엄하면 안 돼 임마. 이거 보여준 거야. 근데 이재명이한테 남은 선택지는 개엄밖에 없거든.
근데 모르지. 계엄한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계엄해가지고 모든 국민의 어떤 그 자유랑 이거 다 묶어버리고 총칼로 통치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무엇인가 적을 세워놓고 말이야. 극우 세력들 무슨 준동한다 하면서 적을 만들어 놓고. 하기는 문재인이가 코로나 때 준 계엄이었어. 그래. 문재인이가 그 코로나 때 완전 강압적으로 했잖아. 그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완전히 희한한 나라 만들었었잖아요. 그 북한처럼 했었잖아. 문재인이가 시위도 못하게 하고. 그렇지. 태극기 들고 다니고 잡아가고 그랬잖아. 가방 속에서 태극기 나오면은 광화문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는요. 문재인이 진짜 온갖 미친 짓 다 했잖아. 근데 문재인이 때는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검찰, 경찰 등등의 어떤 그 공권력들이 있었는데 이재명한테 자발적으로 충성한 집단이 없다고. 문재인 때도 자발적으로 충성했던 게 암약하고 있던 좌파들. 자기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 속에서 진짜 배부르기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는데 문재인이가 따단하고 등장하니까 오케이 이제 우리 때가 왔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 똑같은 거지. 그 김일성이가 한국 전쟁 일으킬 때 우리들이 전쟁만 일으키면은 그러면 이제 남조선에서 암약하고 있는 우리 남노당의 우리 동무들이 전부 다 무장 봉기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봉기 안 했잖아. 근데 문재인이 봉기한 거거든. 여기저기서 말이야. 맞아, 그 80년대 90년대 갑자기 좌파가 다 됐었잖아.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마라고 해가지고 뭐 노동계급 김호수 씨는 노동계급 현장 속에 있었잖아. 근데 노동계급 현장 버리치고 다 사법고시 보고 뭐 행정고시 보고 뭐 유학 가고 그래서 뭐 교수 되고 공무원 되고 판사 되고 뭐 등등등 뭐 대기업 다니고 하던 놈들이 그 20년 30년 배불리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문재인이가 되니까 오케이 하면서 자기들 그냥 본색을 다 드러냈잖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충성했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자기들 그냥 전체적으로 거기서 일거에 문재인이가 이제 이 숟가락 횃불 드니까 다 그냥 달라붙은 거지.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뭐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냥 쉽게 그렇게 되는 거야. 혁명이 일어났어. 혁명. 그렇지. 사실상에 그런 게 된 거지. 문재인 때 혁명이 일어났어. 근데 그때 했던 애들이 전부 다 지금은 아뜨가라 도망갔거든. 대부분. 그리고 이제는 그런 애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자기가 아무리 깃발을 흔들어도 들고 그 깃발 뒤에서 쫓아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재명한테 남은 거는 자기 생각을 해보라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은 합니다잖아. 자기 슬로건이. 맞아. 한다니까. 내가 봐도 할 것 같아. 이재명이 뭐라도 할 거, 무슨 짓이든 할 거. 그런데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지. 그 초조함의 발로. 그 초조함의 발로가 이재명의 본색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근데 모를 일이죠, 운영자님. 왜냐면은요, 누가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거기에, 문재인이 때도 봐봐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문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거기 대항 세력이 없었잖아요, 대항 세력이. 4.3도 뭐, 특별법도 오케이 하고, 여수 반란도 오케이 하고, 오히려 동조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자기네 보신하느라고.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딱 그 윤석열이하고 둘이 짜가지고 캐비넷 가지고 얼마나 장난쳤겠어요. 그 국회의원들 뒤로 자기 개인의 그게 달려 있는데 좀 저항하면은 바로 죽음이지. 그때는 그 한마디로 공산당들은 딱 있는데 안 돼요 하면은 그거 바로 그 공개 처형이야 그냥. 그러니까 입 다물고 딱 있으면서 문재인 시킨 대로 다 했잖아. 그 국회의원들이 똥당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문재인이 그만두니까 뭐라 떠드는데 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는 윤석열이가 이재명이가 또 완전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손에 쥐면은 약점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칠 거 아니에요. 사람 한마디로 대항 세력이 없다니까. 대항 세력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문재인 때처럼 각계각층과 적재적소에 자기 세력, 자기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어떤 제왕적인 어떤 그 통치에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아니고 이재명이는 지금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놓고 드러낸 놈이고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헌법을 파괴해야 되는 것인가만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정책만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이 탄핵을 저질러 가지고 그 계엄을 저질러 가지고 탄핵된 놈 대신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이런 사람이 지금 출마했다라는 거야. 그런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치르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에 맞설 가장 뭐 어떤 그 유력한 뭐 우파의 후보가 누구? 한덕수? 저는 호남 사람이다 15번 외치는 한덕수.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가 하면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김문수 씨가 해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 꼬라지 이렇다는 얘기죠. 이 뭐 좀 너무 얘기가 무거워졌는데 간단한 얘기. 너무 비참하다. 코미디 같은 뉴스 2개만 마치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오늘 이재명 씨에 대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가지고 오늘부터 경호 문제 때문에 유권자도 손을 잡지 못한대. 이해해달래. 뭐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테러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미 전과가 있잖아.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은 정보입니다.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707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탄조끼 입고 다니잖아 지금. 맞아. 지금 방탄조끼. 그런데 그리고 나는 보통 이재명 본인을 습격한다는 제보를 받지 않아?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습격한다는 제보도 아니고 습격을 모의한다는 제보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참 코미디 같은 뉴스긴 하지만은 난 뭐 이재명이 아니라 뭐 문재인이도 테러로 뭐 어떤 그 몸을 다치거나 혹은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래요. 그치. 왜냐면은 그 죄가를 받고 죽어야지 자기들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저기 뭐지 영웅이 돼가지고 물론 영웅이 돼가지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치거나. 걔네들 무조건 벌 받고 죽어야 돼. 그래. 그냥 죽으면 안 돼. 다들 문재인이도 그렇고 다 이거 쟤네들 재지은 애들은 죄값을 하고 죽어야 돼. 오늘자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를 보면 1위가 이재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합니다. 2위가 이재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전자책. 3위가 이재명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5위가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에 베스트 얼마나 많이 책 팔렸는가? 1위부터 5위까지의 4개가 이재명이야. 세상에 황당하다. 6위가 뭐냐면은 이재명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이 아까 앞에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재판이 많으면 변호사비가 장난이 아닐 건데 걱정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 책 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득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책 사는 거야 지금. 세상에 나라가 진짜 이상하다. 이런 나라지 이런 나라. 근데 지금이라도 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들이 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좀 이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반니 안젤로 베추 그 배추 말고 베추라고 이탈리아 추기경인데 이 사람이 바티칸 실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23년에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 왜? 영국 런던에 고급 부동산을 샀는데 이 부동산 사면서 횡령하고 그다음에 사기치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런 비위 혐의로 적발이 돼가지고 바티칸 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심 재판 중이야 지금. 그래요. 물론 여기도 자기도 어제 그 대법원 어떤 그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구속은 안 됐어. 근데 지금 교황이 선종했잖아. 근데 이 사람 배추가 추기경이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근데 이 5년 6개월 선고받으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추기경으로서 지위, 그다음에 추기경 칭호는 유지되고 있지만 추기경으로서 받을 권리 행사는 중단됐다고. 그러니까 콘클라베를 이제 여는데 이 콘클라베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거야. 교황 선거권이 없는 거야. 그렇겠지.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이 배추가 참석하겠다고 그랬어. 왜? 아니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 권한이 없다가 선언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지금 1심만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 권한이 없다는 거는 어딘가에 그 자기네 규칙상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규칙으로나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권한이 없다는 걸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너는 이제 하지 마. 잠정적으로 그 교황이 그런 거지. 교황이 그랬으니까. 너는 잠정적으로 그 권한 행사는 중단. 근데 그동안 추기경으로서 권한 행사할 게 뭐 있겠어?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냥 그 교구에서 그냥 지나고 있었는데 교황이 죽었잖아. 선종했잖아. 그럼 추기경들은 전국의 전 세계 추기경들은 80세 미만이면은 누구나 교황을 선거로 선출할 권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추가 뭐라 그러는 내가 콘클레베 참석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형식적으로 법적 장애가 없다. 그랬다고. 없다, 진짜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이 추기경단들도. 근데 예를 들어서 배추가 콘클레베에서 배제됐어. 근데 2심에서 무죄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어. 그런 배추가 그치. 내가 참석하지 않아서 뽑힌 교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통성이 없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반대로 배추가 콘클럽에 참석한 다음에 유죄가 확정됐어. 그러면은 자격도 없는 놈의 교황의 선출에 관여한 거 아니야. 그럼 선출된 교황은 또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추기경단 회의에서 이걸 이제 논의한다고 했었어. 전부 다 이제 고민을 한 거지. 그런데 배추가 나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내가 콘클라베에 참석 안 할게. 그래. 좋은 해결책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추기경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이 사람이 실제로 런던의 고급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5년 6개월의 징역을 받을 정도의 어떤 비위와 횡령 이걸 저지른지 우리는 모르지. 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내가 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2심에 진행 중이고 내가 아무리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제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욕심, 허영, 명예욕 이런 걸 다 내려놓은 거라고. 근데 대한민국의 한덕수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좀 염치 같은 거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그러니까 무엇을 조금 내가 희생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심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한테 연설에 도움을 받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하이에나처럼 들러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 마지막 핏방울 하나까지 다 쪽쪽 빨아먹고 사람을 무참하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요. 난 하도 계속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한동훈이 지금 46% 받은 거 보세요. 한동훈이 같은 놈을 갖다가 40몇 프로 뽑으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국민의힘 그 안에서도 이명박이 하고 그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있고 그것도 할 수 없이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40몇 프로, 30몇 프로, 40%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인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난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다고 그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지금의 40%? 아니 그때부터 이게 2017년 그 당시부터. 네, 그 전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될 때부터 이명박하고 그 안에 말은 당이 하나지만 새누리당 하면서 하나지만 그 어떤 대통령 가치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고 전부 다 뜯어먹으려고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새누리당 자체가 그 보수당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박근혜가 대세였으니까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 돼야지 자기네들은 이제 큰 꿈을 떨어지니까 그냥 했던 건데 그러니 그 세력이 30% 40%란 얘기예요. 당이 쪼개져야 돼. 내가 보면 국민의힘 저 당은 보수당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안 되는 당이야. 하나 될 수 없는 당이야.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민주당은 한 당이 한 개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보수당은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지금 민주당이 똥당 모습을 닮아가는데 민주당도 원래는 문재인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아니냐 반문 반명 뭐 친문 친명 이걸로 뭐 싸우고 뭐 다투고 뭐 하다가 결국은 지난번에 비명 횡사 그다음에 뭐 친명 횡재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당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이는 조직력으로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딱 심으면서 아까 김어준이가 이 저기 뭐지 그 이재명이 그 재판이 많은 변호사비 장난 아닐 텐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책 사가라 그러니까 개떼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책을 사서 교본 문고 베스트셀러 그냥 5위 안에 그냥 4개가 이재명 책이잖아. 근데 김어준이는 뻔히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됐어. 맞아. 그 굳이 변호사비 안 줘도 맞아. 알아서. 자기들 대통령 자리 시켜주잖아.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뭐 어찌됐든 간에. 똥당이 자체가 근데 이렇게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이가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뭐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될 거야. 아마 갈라지고 그러는데 결국은 저기 뭐야 민주당 내에 좌파가 있고 민주당 내에도 자기들이 그 당에 있지만 우파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은 뭐 누구 사람 이름은 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그럼 똥당 내도 마찬가지거든. 똥당 내에도 좌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똥당 내도 근데 문제는 똥당 내는 우파는 없어. 똥당 내는 극우파가 있지. 그러니까 똥당 내 극우파가 정광훈 목사랑 손 합쳐가지고 당 하나 만들면 돼. 그 다음에 똥당 내에 이기심으로 이익권으로 똘똘 뭉친 애들이 있거든. 대표적인 사람이 권성동이지. 권영세고. 이런 애들끼리 우리는 저기 자기 욕심당, 이권당, 자기 욕심당. 그거 하나 만들면 된다고. 그 다음에 똥당 내 좌파들 있잖아. 똥당 내 좌파랑 한동훈이랑 하면 되겠네. 민주당 내 우파랑 뭐 해가지고 당 하나 만들면 돼. 그리고 민주당 내 좌파가 정의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당 하나 만들면 되고. 근데 이런 스펙트럼에서 정통 우파는 없어지는 거지. 아휴. 그러니까 똥당이 서로 해체를 해가지고 서로 자기끼리 그냥 이 자기들 이해관계 맞게 이합 집산을 한다 하더라도 정통 우파는 없는 거지. 그게 아쉬운 거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아쉬운 거는 김문수 씨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은 정통 우파를 기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지금 뭐 김문수 씨 스스로조차 윤석열의 어떤 이 계엄이라든가 혹은 내란 그 어떤 프레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않고 있잖아. 그것도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뭔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 현실 정치하고 또 어떤 저기 시민운동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겠죠. 근데 우리 보수들도 뭐 이렇게 이제 농객이든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뭐랄까 그 우파의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저기는 이재명 좌파들은 뭐 종북부터 해가지고 뭐 중도에서 해서 채널이 많잖아요. 뭐 시사탑박까지 해가지고 많거든요. 근데 이 우파는 뭐 여러 거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뉴스타파가 열일하는 것 같아. 뉴스타파가 좌파에서는 제일 걔네들이 제일 뭐 보면 그것도 자금력도 단단한 것 같고 조직력도 단단한 것 같고 그건 어떤 뉴스라든지
민원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에 실제 팩트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뉴스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기관이 한두 개만 딱 있어도 우파에 그럼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 난 트루스 포럼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우파가 어떤 그런 방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방송을 떠나가지고 왜 우파가 이렇게 오늘날 무너져 버렸냐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파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우파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거든.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우파의 리더십이 사실상 끊겨버린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파의 리더십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약해. 사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해봤자 물론 기득권이 있었겠지. 당시라도 기득권이 없었겠어. 당시도 뭐 예컨대 뭐 군부라든가 혹은 뭐 재벌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분명 기득권은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카르텔로 엮여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먹겠다. 미룰 만한 여건은 안 됐거든. 대신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가는 사회가 됐지. 맞아요. 마이카 시대, 국민소득 뭐 $100. 이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일이지만은 근데 당시에 그런 기치를 들고 대한민국이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누가 리더가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성장의 정점에서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것이고 그러면서 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뭐 누구는 전두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뭐 그러지만 나는 분명히 공과 과는 구별이 된다고 보지만은 나는 전두환 대에 이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무엇인가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공고해진 카르텔의 기득권이 우파다라고 떠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집단. 그게 대한민국의 우파의 어떤 우파로서의 40년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 주체가 어떨 때는 군부였고, 어떨 때는 검찰이었고, 또 어떨 때는 언론이었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 사법부와 언론과 이렇게 다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점이 세월호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때의 어떤 그 우파가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비전과 가치,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나라에 대한 프레임, 어떤 그 나라가 나아갈 바, 패러다임,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정상을 정상화할, 그걸 계기로 삼고 우파가 자기 모습을 찾아나갔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 됐겠지. 한동안 지금 나라가 이제 계속 어수선할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좌파가 항상 문제가 아니라 악은 항상 있는데 악은 항상 선과 악이 있는데 지금 뭐 악의 세력은 자꾸 커지고 하는데 이거를 이겨내야 될 선의 세력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스스로 이제 망해야 될 텐데 스스로 망할 우파가 자멸했듯이 네 맞아요. 이제 좌파도 스스로 곧 좌멸하는 시점이 와요. 왜냐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정점에 지금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캐릭터에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 좌파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했던 집 사람들이 얼마나 부역하고 있는가. 스스로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보수도 윤석열이 하고 스스로 망했잖아요. 박근혜 탄핵하고 죄송합니다. 박근혜 탄핵했던 그 나쁜 세력들이 그거를 박근혜 하는 정당한 세력들이 막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그 걔네들이 무너뜨린 것보다 물론 그런 역할도 있지만 결국 자멸하는 거 악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네끼리 싸우잖아. 자기네끼리 계속 지금 이 똥당도 자기네끼리 계속 좀 탄핵 세력 싸우고 또 그다음 한동훈이 들어와가지고 탄핵의 검사 세력하고 정치 세력하고 싸우고 뭐 저끼리 그러니까 이재명이 쪽도 스스로 이제 망하겠죠. 이제 곧 그런 길로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고 그냥
희망과 기대. 국민들이 그동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도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이 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할 수 없지. 야, 오늘도 김문수 씨가 되어서 또 한덕수도 나왔고, 나는 그래도 김문수 씨가 됐으면 좋겠어. 한덕수보다는. 당연히 한덕수보다야. 김문수 씨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문수 씨가 되면서 김문수 씨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조금이라도 그나마 거기 있는 놈들 중에 제일 그나마 나은 사람이잖아. 그나마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니까. 오늘 토요일이네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